올라가는 종목 꼼짝마, 집 나간 당신의 수익률을 공개 수배합니다. 주식 특수본에서 열리는 긴급 소집 회의에 당신을 초대합니다. 저는 주식 특수본 대원 한수정입니다. 야심한 시각, 당일 급등한 종목은 무엇이고 그 조력자는 누구였는지, 그리고 내일 시장에서 급등해줄 종목은 무엇인지 궁금하시죠? 적중률 99%의 특수본 회의에 지금 바로 참여하셔서 은밀하게 정보들 모두 다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이 QR코드 있습니다. 스마트폰 카메라 켜시고 QR코드에 카메라 갖다 대셔서 비추시기만 하면 노란톡 입장 링크가 휴대폰에 뜰 텐데요. 그거 누르시고 그룹 오픈 채팅 참여하기 버튼 눌러주시면 바로 저희 수사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방송 중에는 정확한 종목명을 공개해드릴 수 없기 때문에 이 노란톡방 안에서 은밀하게 수사 내용과 함께 공개해드릴 예정이니까요. 방송 보시면서 지금 바로 들어와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수사를 참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 점검부터 해보시죠. 오늘 양시장 같은 경우에는 상승으로 출발하면서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그런데 장중에 상승폭을 일부 반납하는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양시장 강보합권 정도에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코스피는 0.28% 상승세에 나타나면서 2515.74포인트에 거래를 마쳤고요. 코스닥은 900포인트 약간 못 미쳤습니다. 893.33포인트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오늘 방송 함께해 주실 우리 전문가도 소개해 드려야 되겠죠. 오늘 함께해 줄 전문가는 빅스 전문가, 빅스 경찰관으로 불리는 분입니다. 급등주를 포착하는 경찰관으로 이미 유명하신 분이죠. 주특기는 단기 차트 분석이고요. 이 폭등주 발굴과 빠른 수익 실현 모두 빅스 경찰관과 함께 하신다면 가능하신 일입니다. 여러분들 수익 검증 한번 해보셔야 되겠죠. 지금까지 빅스 경찰관의 수익률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원익 P&E라는 종목의 급등을 잡아냈습니다. 무려 73%의 수익률 6거래일 만에 잡아냈고요. 이스트소프트는 30%의 수익률 일주일 이상 동안의 시간 동안에 잡아냈습니다. 또 이고산업, 라온시큐어, KNW 등 굉장히 안정적으로 빠른 수익률 챙겨가고 또 당일 수익률, 하루 만의 수익률들도 가져갔습니다. 나머지 종목들도 지금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도 있는데요. 제우스 국전약품, 코난테크놀로지, 미래컴퍼니, 기산텔레콤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실력을 보시니까요. 정확도도 최고고요. 정말 수익률도 여러분에게 안정적으로 내줄 수 있는데 여러 종목들도 소개를 해주십니다. 토네이도급 종목 회전율 자랑하니까 오늘은 또 어떤 종목이 나갈지 함께 기대해 주시길 바랄게요. 자, 그렇다면 오늘 방송에서 우리 빅스 경찰관 어떤 내용 자세하게 풀어주실까요? 집중수사 테마 두 가지 살펴보시죠. 식품과 반도체 준비를 해주셨고 역시나 중요도 별 3개짜리로 아주 중요합니다. 이 식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이슈가 뉴스에서도 계속 보도가 됐습니다. 이 내용으로 인해서 오늘 소금을 비롯한 다양한 6개 식품 관련주들이 모두 급등하는 양상이 나타났는데요. 24일부터 방류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다고 합니다.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다면 언제까지 이 테마를 바라보면 좋을지 궁금한데 내일 전략까지 한번 살펴보시길 바라겠고요. 다음 두 번째는 반도체입니다. 반도체 업황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죠. 엔비디아의 실적이 이번 주에 발표가 되고 IRM의 나스닥 상장과 또 하이클로버 X 네이버에서 이제 출시가 된다고 합니다. 이런 기대감들을 다 안고 있는 반도체, 우리가 어떤 종목을 공략해야 수익을 알짜로 챙겨갈 수 있을지 잠시 후에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뿐만이 아닙니다. 또 테마뿐만 아니라 공개수배 포착주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공개수배가 걸려있는 만큼 아주 강력하고 빠른 상승 기대가 되는데요. 빅스 경찰관의 예측률 99% 폭등 예상주 궁금하신 분들이라면 수사 꼭 참여하셔야 되겠죠.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다시 한번 안내 도와드릴게요. 자, 화면에 나가고 있는 QR코드에 스마트폰 카메라 갖다 대셔서 비추시면 노란톡 입장 링크 뜹니다. 그거 누르시고 오픈 채팅 참여하기 버튼까지 눌러주셔서 주저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들어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본격적인 수사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개수배 탕탕탕!
네, 주식특수본 특별수사본부 오늘도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방송 유튜브를 통해서도 함께 하실 수 있는데요. 유튜브 검색창에 팍스경제TV 실시간 이렇게 검색하시면 지금 저희와 또 유튜브로도 참여 가능합니다. 자, 오늘 시장 양시장 상승으로 마무리가 됐지만 또 여러 테마로 분산이 되면서 이 상승하는 종목을 잡기가 좀 어려우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도움 말씀 주실 우리 빅스 경찰관 인사부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분들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빅세입니다. 더 이상의 하락은 나오고 있진 않지만 시장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굉장히 애매한 흐름을 보이고 있죠. 오늘 특히나 양시장 모두 상승 흐름을 예상을 했었지만 막상 끝난 것도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아쉽게 미국 증시의 상승폭 대비했을 때 굉장히 아쉬움만이 남았던 오늘 국내 증시였는데요. 특히나 이번 주에 중요한 이벤트 등을 좀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국내 증시는 대체 방향성을 어디로 이어가려고 하는 것인지 여기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어떤 타점을 잡고 어떤 종목을 공략을 해야 되는 것인지 여러분들에게 투자 가이드를 드릴 테니까 오늘 방송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오늘 방송에서도 저희가 좋은 종목들을 여러 개 갖고 나왔으니까 그 종목들을 같이 한번 수익으로 같이 챙겨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늦지 마시고 오늘 노란톡방까지 꼭 입장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뭐 시장이 쉬운 적은 없었지만 그래도 요즘 같은 시장에서 뭐 맥신이다, 초전도체다, 뭐 식품이다 이런 부분들 빼면 솔직히 수익 나기가 좀 어려운 구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이 수익 낼 수 있도록 시장에 대한 가이드부터 그리고 종목까지 소개해드린다라고 빅스 경찰관이 이야기해드렸으니까요. 지금부터 방송 시청하시면서 노란톡방 바로 들어오실게요. 화면에 보이시는 QR코드에 스마트폰 카메라 갖다 대시면 바로 노란톡방 입장 가능합니다. 바로 오픈 채팅방 들어와 주세요. 저희가 방송 중에만 열려 있는 방이기 때문에 방송 끝나고 도움 받아봐야지 하신다면 입장이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들어오셔서 정보들 다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장 점검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시장은 지금 글로벌 경제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상승폭이 계속해서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한쪽으로 테마가 쏠리다 보니까 수익 내기 쉽지 않다 이런 이야기 계속 드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빅스 경찰관은 지금 시장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괜찮다고 보시나요? 오늘 같은 시장 어떻게 보셨나요? 사실 저는 지금까지 시장이 이렇게까지 눌릴 수밖에 없었던 이슈 자체가 특별하게 새로운 악재가 나온 게 아니라 사실상 그동안의 증시에서 부각됐던 중국발 부동산 이슈라든지 아니면 추가적인 긴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미 진작에서부터 시장에서 부각됐던 것들이거든요. 네. 그런 것들로 가지고 시장이 여기까지 빠졌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예민한 구간에 있다라는 것을 먼저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시장 전일 나스닥은 2% 가까이 상승폭을 만들어냈는데 사실 여기에 따른 반도체와 2차 전지가 이 상승을 만들어냈었죠. 그런 상황에서 우리나라 국내 증시도 역시나 이런 것들에 비교를 했을 때 충분히 반도체나 2차 전지가 조금 더 강하게 상승으로 이어갈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었던 부분인데 막상 시장이 점차 시간이 지날수록 뭔가 굉장히 아쉬운 흐름만이 남았던 하루였던 것 같아요. 네. 화면을 같이 보시면서 추가적인 브리핑 한번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특히 방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미국 증시에서는 반도체와 2차 전지가 상승의 주를 이루었거든요. 특히나 여기에 대해서는 엔비디아와 테슬라 급등의 상승 출발을 국내 증시도 역시 마찬가지로 해 보였는데 여기에 대해서 금리적인 부담이 지속적으로 시장에서 압박을 가하다 보니까 상승 탄력은 둔화되는 모습을 점차 만들어냈습니다. 갭을 굉장히 강하게 뛰었으나 그 갭 부분을 점차 시간이 지날수록 반납하는 흐름이 이어졌었던 것이죠. 엔비디아의 상승 역시나 살펴본다면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여기에 대한 목표 주가 상향 분석 등이 잇따라 쏟아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AI 관련 모멘텀까지 시장에서 반도체 업종의 호황으로 어느 정도 훈풍을 가져다 주면서 사실상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포함해서 반도체 전반적인 종목들이 흐름이 나쁘지 않았었죠. 추가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잭슨홀 미팅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금리 변수가 부각이 됐다라는 것들이 사실상 증시에서 부담감이 충분히 있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승에 대한 이슈와 하락에 대한 이슈가 서로 상쇄되는 모습 속이 오늘 사실상 그만큼 시장 방향성이 만들어졌다라고 파악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전일 미국 장기물 금리 고점이 다시 한번 갱신되면서 사실상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부각됐던 것이겠죠.
자, 외국인과 기관의 관심 종목, 제가 항상 이 타이밍 때 말씀을 드리는 것이 있습니다. 시장이 상승으로 향하든 하락으로 향하든 결국에는 수급 주체가 외국인이기 때문에 우리도 거기에 발을 항상 맞춰 나간다면 못해도 조금씩의 수익은 항상 챙길 수 있다라고 제가 늘상 말씀을 드려요. 특히나 최근 같은 경우에는 수급주, 특히나 실적주를 바탕으로 강세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보니까 외국인들은 거기에 따라서 매수를 같이 진행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 따라서 상승 종목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대표적으로 운수장비 업종, 그리고 유통이나 금융, 전기전자, 그리고 2차 전지 업종을 강하게 매수를 또 해주는 모습이었죠. 대표적으로 2차 전지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흔히 아시고 있는 이슈들입니다. 여기 운수장비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흔히 아시다시피 자동차 부품 테마들, 그리고 자동차 업종들에 대해서 호황이 어느 정도 계속 지속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매수세가 계속 붙어주는 모습이고요. 금융은 추가 긴축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경기 방어로서의 매수가 지속적으로 들어오는 모습입니다. 반도체는 지금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호재들이 계속 뜨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매수세가 몰리고 있는데 2차 전지가 갑작스럽게 또 다시 뜨기 시작했어요. 네. 어제 에코프로가 7% 가까이 상승을 보였는데 오늘도 또 한 번에 7%를 보이면서 이 그러니까요. 사실상 이렇게까지 또 올라갈 수 있을까? 전고점을 지금 차트로만 본다면 전고점을 다시 한번 돌파할 가능성도 충분히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시장에 또 한 번의 수급 쏠림 현상이 또 한 번 일어나는 것이 아닌지 여기에 대한 우려감이 충분히 나올 수도 있을 만한 상황이고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표적으로 차트를 잠깐 보자면 지수 차트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지금 아래 차트가 이제 코스닥 차트거든요. 네. 이때 당시 965포인트, 956포인트를 찍었을 때가 에코프로가 신고가를 찍었을 때예요. 역사적 신고가, 우리들이 바라보지 못했던 그 신고가를 한번 찍었을 때의 지수인데 막상 에코프로가 지금 또 한 번의 고점을 갱신하는 나머지 지금의 지수 차트의 위치는 상대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좀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따른 매수세가 아직 크게 붙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이 가능한 것인데 앞으로 점차 이번 주에 이벤트 등을 좀 앞두고 여기에 대해서 이벤트가 어떻게 소화돼 가는지 따라서 또 한 번의 2차 전지 수급 쏠림 현상이 이루어질 수도 있다는 점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양지수 현 구간 기술적 반등이 가능한 구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지지 구간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낙폭보다는 현재 구간에서 지지를 받아주고 미국 증시도 여기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반등 흐름을 이어나가고 있기 때문에 국내 증시도 여기에 이벤트 등을 아직 잘 소화해 나간다면 충분히 반등해 볼 수도 있을 자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네. 이미 시장에서는 작년과 같은 매파적인 발언이 또 이루어지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점과 이미 그런 부분들이 이미 나오더라도 매파적인 발언이 나오더라도 이미 그런 부분까지 시장은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지지 구간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 구간이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추가로 오늘장 굉장히 아쉬웠는데 이게 어떤 부분에서 좀 아쉬웠냐? 장 후반부로 갈수록 낙폭을 이제 상승폭을 다 반납을 했었잖아요. 네. 근데 여기에 따라서 중국의 추가적인 이슈가 좀 나오게 되면서 중국 증시는 물론 아시아 증시 전반적으로 좀 강세를 이루어져 나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증시는 아쉽게도 여기에 따라서 큰 폭으로 상승을 다시 한번 틀어주지는 못하는 모습이었고요. 이번 주 주요 이벤트는 목요일부터 그리고 주말까지 꾸준하게 이어져 있습니다. 이런 이벤트 등을 앞두고 잘 소화해 나간다면 다음 주에는 시장이 한번 반등을 제대로 시도를 해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 기간이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저점에서 선취매할 수 있는 기간이 될 수도 있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기존에 내가 공략하지 못했던 막상 올라가는 종목들 쳐다보면 보고 있던 그런 종목들이 지금 굉장히 잘 눌려 있는 구간에 위치해 있다는 것은 우리가 그 파동을 다시 한번 이어나갈 수 있는 눌림목 자리 혹은 선취매 매수 구간이 그런 구간이 되기 때문에 그런 구간에서라도 꼭 매수가 하고 싶다. 같이 한번 이런 큰 수익들 챙겨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번 기회에 놓치지 마시고 꼭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그런 종목 가져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동안의 시장이 글로벌 경제에 대해서 좀 많이 민감하게 반응을 했었던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하지만 시장은 우리가 뭐 눌리든 상승을 하든 외국인이나 기관의 매수를 따라가면 우리가 수익 내기가 좀 수월하겠다라는 이야기를 덧붙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뭐 오늘의 시장에서 2차 전지의 강세도 보여지고 있고 여전히 뭐 전기 전자 쪽 빼놓을 수가 없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지금의 기회를 선침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매수의 기회로 삼자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면서 이번 주 이제 빅 이벤트 금요일에 잭슨홀 미팅까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해소가 되면 앞으로 조금 더 긍정적인 상황들이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자, 지금이 참 좋은 기회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좋은 종목 담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그리고 수익을 내가 꼭
우리 빅스 경찰관과 함께 내보겠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지금 바로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좋겠죠. 화면에 지금 QR코드 나가고 있는데요. 스마트폰 카메라 켜시고 이 QR코드에 카메라 갖다 대셔서 비추시면 노란톡 입장 링크가 휴대폰에 뜰 겁니다. 그거 누르시고 오픈 채팅방 참여하기 눌러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주식 특수본 빅스 이렇게 검색하시면 저희 오픈 채팅방 뜰 거예요. 지금 바로 들어오셔서 오늘 나가는 종목들 놓치지 마셔야 되겠죠. 방송 중에만 공개되는 이 오픈 채팅방이니까 들어오실 수 있을 때 긴급 소집 회의 참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시장 점검 들어봤고요. 이번에는 종목 리뷰 한번 봐야 되겠죠. 그동안에 우리 빅스 경찰관이 소개해 주신 종목들 한번 수익률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익PN이라는 종목이 지금 73%의 수익률을 가져갔습니다. 처음에는 좀 이게 실적이 예상보다는 좀 저조한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계속해서 지금 고점 높였었는데 빅스 경찰관이 그대로 수익 다 챙겨갔고요. 이스트소프트, 이구산업, 라온시큐어, KNW 그리고 제우스, 국전약품과 우리 로봇주에서 코난테크놀로지, 미래컴퍼니, 기산텔레콤 등 뭐 반도체 그리고 여러 산업에서 뜨거웠던 종목들을 아주 알차게 수익 실현을 했습니다. 이 외에도 운영 중인 종목들도 많고요. 지금 보유 중인 종목들도 많기 때문에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여러분들 다 저희가 공개해드리고 보여드릴 예정이고요. 일단은 오늘 종목 리뷰는 한번 어떤 종목을 해보면 좋을까요? 오늘 제가 가지고 나온 종목 리뷰는요. 지난주 금요일에 제가 드렸던 종목 한번 리뷰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자, 화면 같이 보시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이 시간대 저와 함께 하신다면 제가 이 시간대 여러분들께 늘 좋은 종목을 가져다 드리고 있습니다. 특히나 지난주 금요일에는 제가 이번 주에 움직일 만한 이슈가 있는 종목들 중에서 우리가 같이 함께 해볼 종목은 자동차 부품 테마에서 함께 공략을 해보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때 당시에 공개 수배 포착주로 제가 가지고 나왔던 종목은 KNW라는 종목을 가지고 나왔었습니다. 8월 18일 방송 지난주 금요일 날 여러분들께 소개를 시켜드렸던 종목이고 그때 당시에 제가 노란톡방 들어오시는 분들에게는 이 종목 같이 한번 공략을 해서 수익을 챙겨보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지금의 차트 위치 윗꼬리가 길게 달리고 다시 한번 양봉이 나오는 모습 아래에서 보여줬고요. 이 종목 그때 당시에 노란톡방 들어오셨던 분들은 저와 함께 공략을 하셔서 그때 당시에 9%에 대한 수익을 당일 하루 만에 챙겨 가셨습니다. 특히나 이 기업은요. 2차 전지 분야의 소재 제조 전문 업체예요. 제가 방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자동차 부품 관련주이기도 하지만 반도체 그리고 반도체 2차 전지 분야 소재에 대한 사업도 함께 영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재료가 굉장히 다양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특히나 이미 이때 당시에 저희가 공략했을 시점에서는 네. 이미 1차적으로 상승이 한번 나왔던 이후에 좀 잠잠해진 흐름에 저희가 공략을 했던 거거든요. 이때 당시에 양봉까지 보고 이 양봉이 나온 날 여러분들께 제가 소개를 시켜드렸습니다. 그러면서 노란톡방 들어오신 분들에게는 이 음봉 나온 날 제가 아침에 여러분들께 잡아드렸고요. 자, 어떤 타점에서 들어갔길래 하루 만에 9%에 대한 수익을 챙겨왔을까요? 사실 하루도 아니에요. 이 종목이 수익까지 걸리는 시간은 단 30분에 불과했습니다. 자, 그때 당시에 8월 21일 날 여러분들이 노란톡방 들어오셨더라면 이 KNW는 제가 매수 타점을 12,400원 정도로 잡아드렸을 거예요. 이 종목은 제가 사실 오늘 갭을 이때 당시에 갭이 띄워질 거라고는 생각을 안 했거든요. 왜 그러냐면 전일 시간외에서도 크게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상 이 정도의 갭, 어느 정도 보면 4, 5% 정도의 갭을 띄워주면서 상승으로 시작을 했었으나 저는 그 정도의 흐름보다는 어느 정도 살짝 눌렸다 갈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장 초반부터 갑자기 활발하게 움직이는 탓에 그 움직임을 기다렸다가 눌림목을 이용해서 저희가 공략을 했습니다. 시초가부터 이미 강하게 튀어 올라오는 흐름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 있고요. 저희가 진입했던 지점은 이때 당시 눌림목이 1차적으로 나왔던 이후에야 다시 진입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정확하게 눌림목 타점을 이용해서 진입한 결과 재차 상승이 나왔고 여기에 대한 수익을 우리가 당일 만에 챙겨갔었죠. 자, 시간적으로 보신다면 8월 21일 아침 9시부터 이때 당시 상승이 나오기까지는 대략 한 30분 내지 40분 정도밖에 걸리지 않았네요. 그렇게 되면서 9%만의 수익을 챙겨갔는데 사실 제가 방금 이 종목 설명을 드릴 때는 뭐 자동차 부품이다, 뭐 반도체 2차 전지의 소재 기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들 또 한번 오늘 사실 시장을 보시면서 막판에 좀 느끼셨을 거예요. 초전도체.
네. 사실 이제 끝난 게 아닐까? 그리고 또 안 끝났더라고요. 시장에서는 또 네. 오죽했으면 그런 이미지들이 돌아다니고 있더라고요. 초전도치라는 또 그런 웃긴 이미지들이 돌아다니고 네. 있었는데 사실 오늘 또 한번 이제 정말로 끝나지 않았을까? 그리고 또 맥신으로 이 수급들이 옮겨가면서 초전도체가 다시 한번 뜰 기회는 이제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종목이 다시 한번 초전도체로 엮이게 됐고 초전도체가 아직까지도 끝나지 않았다는 게 오늘 결과로 또 나오게 됐죠. 네. 자, 여기에 따라서 내일 이런 이슈가 또 하나 나오게 될 예정입니다. 이 오. 초전도체 LK99에 대해서 비밀로 비공개로 간담회가 개최된다고 하니까 여기에 따라서 어떠한 결과가 나오든 간에 초전도체가 또 한 번의 상승을 보일지 아니면 실망감으로 또 한 번의 급락을 이어갈지는 내일이 되어봐야 알 것 같습니다. 관련주들도 역시나 오늘 시간에서 강세를 보였기 때문에 또 한 번 내일까지는 기다려봐야 될 상황이고요. 네. 그리고 이거 어떻게 보면 초전도체 위에서 잡아서 아직도 고생 중이신 분들 계시죠? 그런 분들 또 한 번의 탈출 기회가 될 수도 있으니까 탈출 기회 언제쯤 잡아야 될까 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노란톡방 들어오셨을 때 제가 힌트 조금 드릴 수가 있겠죠. 자,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K&W도 역시나 초전도체 관련주로 엮이게 됐어요. 이번에는 미국과 일본, 여기 스트론튬, 루테늄 기반에서 초전도 물질 개발 소식이 전해지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종목은 해당 물질을 생산했던 이력이 부각이 되기 시작하면서 이때 당시의 상승은 오히려 초전도체로 엮이면서 또 한 번의 상승을 만들어낸 모습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종목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면 내일 초전도체 이슈가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서 이 종목은 추가 상승이 가능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네. 그리고 일봉상의 자리를 한번 다시 볼까요? 자, 일봉상의 자리를 본다면 1차적으로 상승이 이미 나왔고 저희가 공략했을 때는 2차 상승이 나오면서 윗꼬리가 나온 음봉이 발생됐습니다. 근데 오늘 날짜로 본다면 또 한 번의 양봉이 나오게 됐죠. 그러면서 단기 이동 평균선도 같이 따라 올라오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본다면 자리가 굉장히 좋아요. 그렇다면 내일 이슈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이 종목 재차 공략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종목으로 제가 한번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수익을 챙겨드릴 수도 있으니까 이번에는 초전도체 나도 꼭 한번 수익 챙겨보고 싶다. 남들 다 공략할 때 나는 쳐다만 보고 있었는데 한번 나도 초전도체로 한번 수익 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챙겨드리겠습니다. 늦지 네. 마시고 방송 끝나기 전까지 노란톡방으로 꼭 입장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와, 좋습니다. 자, K&W를 30분 만에 9% 수익을 잡아내신 걸 이제 리뷰를 해주셨는데 우리 초전도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워낙 왔다 갔다 많이 하다 보니까 사실 무서워서 접근을 못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K&W 아주 직접적인 연관성이라기보다는 단기간에 맛있게 좀 수익을 내볼 수 있는 종목으로 소개를 해주셨고요. 이것도 초전도 물질 개발 소식에 이제 포함이 되다 보니까 과연 내일 시장에서 또 새로운 이슈로 인해서 두각을 나타낼 수 있을지 궁금해집니다. 자, 이런 종목들 받아보고 싶다. 내가 이번에는 정말 초전도체 그동안에 공략을 못했었는데 단기 공략으로 정말 빅스 경찰관을 믿고 따라가면서 10% 정도의 수익만이라도 내보고 싶다. 그 이상일 수도 있겠죠. 하신다면 노란톡방 지금 얼른 들어오시길 바랄게요. 내일 바로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화면에 지금 나가고 있는 QR코드 스마트폰 카메라 켜시고 QR코드에 카메라 갖다 대셔서 비추시면 노란톡 입장 링크 뜨는 거 알고 계시죠? 누르시고 오픈 채팅 참여하기 버튼 눌러주시면 노란톡방 바로 입장 가능하고요. 저희 여기에서 자세한 가격 전략 실시간으로 이뤄집니다. 놓치지 마시고 여러분들도 뒤늦게나마 초전도체 종목도 함께 잡아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이렇게 종목 리뷰 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집중수사 테마 알아봐야 되겠죠. 오늘 또 두 가지를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식품 그리고 반도체 이렇게 두 가지를 준비를 해주셨는데 식품부터 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이슈가 네,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 내용 자세하게 좀 풀어가면서 과연 이거는 초전도체나 맥신처럼 짧은 느낌이라기보다는 정부 정책이다 보니까 맞습니다. 좀 더 오래 가져가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궁금증도 있는데 어떻게 보시는지 설명 좀 들어볼게요. 사실 이걸 좀 냉정하게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식품 관련주 더군다나 이제 소금과 수산물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도 있을 만한 이슈죠. 사실 몇 달 전에 후쿠시마 오염수의 방류에 대해서 이슈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이 흔히 아시던 인상가라든지 보라티알, 신송홀딩스 이런 소금 관련주들과 포함해서 식품 관련주들이 일제히 급등을 한 바가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이제 한 일주일 정도 이후부터는 관련주들이 수그러들기 시작했었죠. 네. 그러면서 이슈도 어느 정도 가라앉기 시작하면서 소금 관련주 이제는 정말 끝인가라고 생각을 했었었는데 직접적으로 일본에서
시장에서 이번에 이러한 이슈들로 인해서 직접 결정을 내렸다는 이슈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다시 한번 관련주들이 부각이 되기 시작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화면을 보시면서 추가적인 이슈 브리핑 한번 도와드리도록 할 텐데요. 네. 자, 식품. 여기 대표적으로 소금이 있겠죠. 일본 정부에서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의 오염수의 해양 방류를 이르면 24일부터 개시하기로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사실 여기에 부분에 따라서 지금까지 굉장히 이슈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정부에서는 사실상 후쿠시마 오염수를 방류를 하더라도 딱히 뭐 음식, 식품이나 소금 같은 경우에도 이미 비축물자도 많이 있었고 여기에 따라서 이미 철저하게 검사도 진행을 할 것이기 때문에 영향이 크게 없을 것이다라고 그때 당시에도 이미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는 관련주들에 대한 매출 증가 기대감으로 관련 기업들이 급등을 하기 시작했었죠. 네.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이슈들 속에서 정부는 해수와 수산물, 방사능 검사 건수를 늘리는 등 보다 강화된 방사능 관리 체계를 가동할 방침이라고 정책으로 내세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여기서 그 다음에 아래에도 제가 다시 써드렸죠. 국내 해역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나 감시의 고삐를 늦추지 않겠다라는 여기에 대해서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부에서도 이미 여기에 대한 준비를 다 해놨었어요. 어느 정도 다 준비를 해놨었고 큰 영향은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시장에서는 생각보다 더 크게 받아들이기 시작하면서 관련주들이 급등을 하기 시작했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까지 우리가 관심을 갖는 이유는 저는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초전도체나 맥신이나 사실상 지금까지 시장에서 바라봤던 건 실체가 아직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던 거잖아요. 네. 어느 정도 보면 초전도체도 그 진위 여부에 따라서 급등과 급락을 이어나갔었고 맥신에 대한 기술 개발도 역시나 사실상 상용화 직전까지만 상용화까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여기에 대한 기대감만 반영될 뿐입니다. 역시나 여기에 따라서 소금이나 식품 관련주들도 우리는 이게 만약에 재료가 지속이 더 어느 정도 되든 강도가 어느 정도 되든 우리는 여기에 대한 기대감만 먹고 나오면 된다라고 제가 늘 이런 단기 테마주들에게는 꼭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따라서 더 많은 재료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라면 그만큼 더 공략하기도 안전하고 수익도 확실하게 챙겨올 수가 있겠죠. 자, 대표적인 특징주들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인상가라는 종목이에요. 6월 달에 소금 관련주들이 아마 급등을 하기 시작하면서 이때 당시에 인상가라는 종목이 소금에서 대장주 역할을 하면서 저점 대비했을 때 150% 이상의 상승을 만들어냈습니다. 거의 수직 상승을 만들어냈었죠. 그러면서 이슈가 잦아들기 시작하면서 이 종목도 조정을 받기 시작했어요. 네. 사실상 그때 당시에 물려있던 분들도 굉장히 난감해 하셨을 겁니다. 이슈가 이렇게 빨리 끝나나? 여기에 따라서 재료의 지속성이라는 건 없나? 라는 부분들의 걱정을 되게 많이 하셨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여기에 따라서 직접적으로 이슈가 다시 한번 부각이 되기 시작하면서 고점까지 다시 한번 돌파가 가능한 그런 구간까지 와 있게 됐죠. 특히나 오늘은 상한가까지 가게 되면서 내일 개까지 뜨게 된다면 그때 당시에 고점에서 물려 있으셨던 분들도 충분히 탈출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이 기업은 세계 최초로 주겸을 산업화한 업체로 주겸과 주겸 응용식품을 개발해서 생산해서 그리고 국내 시장에 공급을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오늘도 역시나 식품 관련주로 소금 관련주로 대장주 역할을 했었고요. 두 번째 종목 볼까요? 보라티알. 네. 제가 그때 당시에 여러분들이 이 소금 관련주로 공략을 한다면은 이 전반적으로 그때 당시 시장 분위기도 좋지는 않았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소금을 제외하고 식품이나 뭐 수산물이나 여러 가지 기타 육계 관련주들도 같이 부각이 될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보라티알도 소금 관련주이기는 하지만 식품 관련주로 다시 한번 부각이 되는 상황이었고요. 이 기업도 역시나 여러 가지 식자재 상품들을 생산해서 판매를 하고 있는 기업인데 여기에 따라서 소금도 역시나 유통해서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소금 관련주로 부각이 되어 있습니다. 자, 직접적인 관련주가 또 하나 있죠. 수산물 테마인데 그때 당시 6월 달에도 이런 후쿠시마 오염수가 방류된다는 이슈가 지속되면서 막상 소금 관련주들은 엄청 많이 올라갔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수산물 테마들은 굉장히 움직임이 뜸했었죠.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장중에 이런 장대 양봉을 보일 법도 했지만 아쉽게도 윗꼬리가 길게 달린 양봉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이 CJ 시푸드 말고도 사조 오양, 사조 시푸드 여러분들이 흔히 알고 있는 수산물 테마들이 전반적으로 오늘 윗꼬리를 길게 달고 내려오는 모습을 만들어냈는데 오늘 시간에서 수산물 테마들이 다시 한번 부각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내일 소금 테마, 오늘 같은 소금 테마, 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의 이슈가 지속이 된다면은 우리는 여기서 살펴봤을 때 공략할 수 있다는 것은 소금 관련주들은 이미 많이 올라갔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무리하게 이 소금 관련주를 공략하기보다는 아직 올라가지 않은 저점에서 안전하게 자리 잡고 있는 수산물 테마로 그만큼의 수익률은 챙겨가지 못할지언정 안전하게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수익을 챙겨나갈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드리려고 준비한 종목이 있습니다. 네네. 물론 제가 오늘 준비한 종목은 소금 테마도 아니고 여기에 따라서 뭐 아까 말씀드렸던 수산 테마도 아니에요. 뭐죠? 이거는 이제 식품 테마의 일종입니다. 어. 제가 왜 이 식품 테마를 갖고 왔냐면 내일 시장 사실상 어떻게 될지 아직까지는 몰라요. 미국 증시에 따라서 미국 증시가 상승을 보이더라도 국내 증시는 오늘처럼 약세를 보일 수도 있는 것이고 여기에 따라서 국내 증시가 오히려 하락으로 보일 수가 있다면은 오히려 여기서 하락장에 걸맞는 식품 테마주들이 다시 한번 또 뜰 가능성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한 종목은 이 관심 종목인데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려보자면 식품 사업과 화학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어요. 특히나 설탕, 밀가루 유지, 홈메이드 제품 등을 판매를 하고 있고 여기에 따라서 엔지니어링 플라스틱이나 페트 용기, 이온 교환 수지 여기에 대한 화학 사업도 같이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 기업을 가지고 나온 이유는 재료적인 부분이 식품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 화학 쪽에도 엮여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실적 자체가 너무나도 훌륭하다는 점에 여러분들이 적어도 아까처럼 인상과 같은 종목들 보세요. 여러분들에게 확실하게 수익은 주겠지만 잘못 물리면 오랫동안 그것도 큰 폭으로 조정이 나올 거예요. 근데 이런 종목들 본다면 바닥에서 저점도 잘 잡아내고 있고 이때 당시에 수급도 강하게 들어오면서 우리에게 매물대 소화라는 것을 어느 정도 인지시켜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확실하게 저항대에 지금 부딪히고 있는 모습인데 최근에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거래량 등이 지금의 상황에서 봤을 때는 오히려 하락보다는 상승에 대한 가능성에 무게를 조금 더 두고 싶네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더 안전하게 식품 테마를 공략하고 싶으신 분들에게 제가 이 종목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떤 종목인지 자세한 종목명과 전략은 노란톡방 안에서만 공개될 예정이니까요. 놓치지 마시고 지금 바로 노란톡방까지 입장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식품 테마 급등 보실 수 있었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이슈로 인해서 이 종목들이 급등을 했는데 보시면서 또 지붕 쳐다보듯이 이 종목 놓치고 계신 분들 있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급등한 종목을 쫓아가는 건 사실 겁도 나기도 하고 손실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좀 안정적인 종목들을 가져가는 게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단순히 그 소금이라기보다는 식품까지 좀 확장을 시키고 그리고 실적까지 좋은 기업이다라고 하시면서 이 관심 종목을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내일 시장에서 이 종목이 또 천천히 상승해 주면서 여러분들의 계좌를 풍성하게 만들어 줄 수 있을지 궁금한데요. 이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종목 자세한 가격 전략과 종목명 알려드릴게요. 화면에 지금 QR코드 나가고 있고요. 스마트폰 카메라 켜시고 QR코드에 카메라 갖다 대셔서 비추시면 노란톡 입장 링크 휴대폰 상단에 뜰 텐데요. 그거 누르시고 그룹 오픈 채팅 참여하기 버튼 눌러주시면 오픈 채팅방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우리 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이슈는 좀 안타깝고 어떻게 보면 좀 좋진 않은 느낌이긴 하잖아요. 그래도 우리가 좀 보상받을 수 있는 게 있다면 이렇게 종목 매매로 여러분들이 수익 실현을 하신다면 그나마 조금 마음의 위안이 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네요. 자, 첫 번째 식품 테마 살펴봤고요. 두 번째 이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반도체 준비를 해주셨어요. 어제 저희 특수본에서도 반도체 테마를 다뤘습니다. 네. 반도체에 대한 호재가 계속 들려오고 있는 상황인데 엔비디아가 이미 좀 급등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앞으로 더 상승해 줄 수 있을지 어떤 종목들을 보면 좋을지 궁금하거든요. 사실 먼저 이 반도체에 대해서 얘기를 좀 드려보기 전에 네. 사실상 지금 시장 자체가 움직이는 종목들을 먼저 본다면은 여러분들이 흔히 알고 있는 종목들입니다. 뭐 조선이라든지 자동차, 반도체 이런 업종들의 공통점은 결국엔 실적이에요. 실적으로 바탕된 업종들은 앞으로 실적이 개선될 가능성 혹은 실적이 성장될 가능성을 보고 매수세가 붙으면서 거기에 따른 맞는 주가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 거죠. 이 반도체도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혹한기를 거치고서 이제서야 실적이 다시 한번 예전처럼 올라갈 가능성, 개선될 가능성이 보이기 시작했고요. 여기에 따라서 이미 관련주들 중에 몇몇 종목들은 대장주의 역할을 하면서 수백 프로 이미 상승을 만들어내고 있었죠. 자, 거기에 따라서 저는 이 반도체를 오늘 이슈로 가지고 나온 이유는 사실 오늘도 몇 종목 정도를 제외한다면 큰 흐름을 보이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제가 가지고 나온 이유는 뭐냐? 시장의 상황을 봤을 때 내일 막상 시장이 하락하거나 상승하거나 혹은
다음 주까지도 이런 지지부진한 흐름이 이어지더라도 막상 외국인들이 꾸준하게 관심 갖고 담고 있는 것은 이 반도체와 반도체와 2차 전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 따라서 제가 아까도 시황에서 말씀을 드렸듯 외국인들이 어떤 걸 관심 있게 보고 담는지 여기에 따라서 적당한 종목을 우리가 좋은 종목을 잘 골라서 발을 맞춰 나간다면 시장이 상승하거나 하락하거나 우리는 꾸준하게 수익을 챙길 수 있다라고 제가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자, 그래서 어떤 이슈인지 같이 한번 화면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번 주 실적 발표를 앞두고 아직 실적이 발표가 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요. 엔비디아의 주가는 급등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AI로 인한 반도체 수요 증가와 모멘텀 부각이 먼저였고요. 두 번째로는 금융업계의 목표가 상향 분석 등에 따른 영향이 이 엔비디아의 주가에 영향을 미치게 되었죠. 특히나 여기에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려보자면 6월 반도체 수출 물량 지수가 역대 최대치로 다시 한번 상승했다는 점과 또 한 번의 재고 감소 추세가 지속적으로 재고가 낮아지고 있다, 재고가 적어지고 있다라는 이슈가 나오게 되면서 그만큼에 대한 생산 물량이라든지 앞으로 추가적인 실적이 개선될 가능성을 보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는 지금 못해도 지금부터라도 꾸준하게 담아가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려요. 이미 노란톡방에서는 뭐 3S, 지오 엘리먼트 여러분들이 흔히 알고 있는 최근에 강세를 한 번씩쯤은 보였던 여러분들의 눈에 한 번씩은 밟혔던 그런 반도체 종목들은 이미 공략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를 공략을 하면서 수익을 100% 이상 냈기 때문에 이번에도 여러분들께 제가 꾸준하게 지금 여러분들 보시는 뭐 한미반도체, HP, SP 그런 대장주를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잡으실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고요. 단기로나마 짧게 뭐 10%가 됐든 20%가 됐든 반도체 종목으로 챙겨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특징주부터 간단하게 볼까요? 네. KN술이라는 종목을 볼 거예요. 자, 최근에 반도체 흐름들 어느 정도 본다면은 방금 전에 제가 언급을 드렸던 뭐 레이저셀, HPSP 뭐 그런 종목들이 이미 상승 파동이 이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2차 상승 파동까지 어느 정도 만들어져 가고 있는 상황인데 특히나 이 종목은 이제서야 1차 상승 파동이 만들어져 가고 있어요. 이때 당시에 1차로 상승이 나왔고 이 종목은 이제 뭐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어느 정도 적당히 올라왔다면 조정에 대한 가능성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무리하게 고점에 있는 종목 맞아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이미 올라가는 종목들이 더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종목이 떨어졌을 때 여러분들의 대응이 가장 문제인 거예요. 그 종목이 떨어져도 믿고 기다릴 수 있으면 다행인데 여러분들은 이제 그 종목이 떨어졌을 때 왜 안 오르지 하고 걱정을 하시잖아요. 그런 종목들 여러분들에게 걱정을 주는 종목들보다는 안전하게 아래에서 실적을 튼튼하게 바탕으로 다행히도 당연히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이라면 여러분들에게 큰 걱정보다는 푸근한 수익을 가져다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도 볼까요? 자, 위드텍이라는 종목인데 위드텍 종목도 역시나 이때 당시에 6월달 중순쯤에 한번 강세를 만들어낸 이후부터 1차적인 조정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이 조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어느 정도 매물대를 소화해 나가는 연이은 상승이 재차 나오기 시작했었고요. 특히나 이런 종목들 그때 당시 지금 움직이고 있는 종목들 보면은 여러분들이 흔히 알고 있던 아까 전에 제가 방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반도체 대장주들로부터 수급이 어느 정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왜 나올까요? 이미 올라간 대장주들이 다시 한번 올라갈 수도 있지만 고점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도 그 고점에 있는 종목들 잡기 굉장히 부담스러우시잖아요. 근데 그 종목이 좋은 건 알겠고요. 자, 지금은 어느 정도 저점에 있는 종목들도 지금 여러분들 제가 두 개의 특징들을 보여드렸다시피 저점에 있는 종목들도 충분히 상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오늘 관심 종목으로 저점에 있는 종목을 하나 드릴 거예요. 좋습니다. 자, 막상 지금 차트로만 본다면 2,200원대부터 4,400원까지 이미 100% 가까운 상승이 나왔는데 이것도 이미 올라간 거 저점 아닐까요? 맞아요? 저점 막 그렇게 물어보실 수도 있어요. 네. 근데 이 차트를 조금 더 길게 늘어뜨려 본다면은 이 종목은 아직도 저점에 있습니다. 크게 올라오진 않았어요. 특히나 이 종목은 제 방송을 자주 보셨던 분들이라면 아실 거예요. 제가 반도체 얘기를 할 때마다 빼놓지 않고 가지고 나오는 종목 중에 하나거든요. 이미 공략하기도 했던 종목이고요. 자, 디스플레이 반도체 검사 장치 전문 제조 공급 업체입니다. 특히나 한번 최근에 상승 흐름을 이어나갔다가 시장이 조금 지지부진하고 하락세가 나오다 보니까 이 종목도 역시나 조정을 면치 못하는 모습인데요. 다행히도 시장이 돌아설 가능성과 최근에 중장기 이평선까지 같이 따라 올라오는 모습까지 그리고 여기에 대한 지지까지 받아주는 모습이 확인이 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재차 상승 파동이 이어나간다면 여러분들은 어디서 잡는 걸까요? 굉장히 저점에서 잡게 되는 것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인 하락에 대한 두려움보다는 이 종목이 언제쯤 슈팅이 나올까, 어디까지 올라갈까를 푸근하게 기다려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종목에 대한 종목명과 어떻게 공략하면 되는지에 대한 전략은
제가 노란톡방에서 오늘 방송이 끝나고 나면 라이브 방송으로 전략을 풀어드릴 테니까 놓치지 마시고 노란톡방까지 꼭 입장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반도체 테마 살펴주셨습니다. 지금 저점인 종목을 담아볼 아주 최적의 기회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관심 종목까지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뭐 반도체 업황에 대해선 지속적으로 지금 호재들이 들려오고 있는데 이미 많이 오른 종목은 또 공략하기가 부담스럽고 그래서 저점에 있는 종목부터 모아가자면 분명히 상승 여력은 충분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지금 이 관심 종목 저점의 위치에 있는 종목이라고 합니다. 많이 올라가지 않아서 이 저점 대응하시면서 가져가신다면 여러분들이 아주 기분 좋게 반도체 테마 안에서도 수익을 가져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빅스 경찰관의 안목을 믿고 따라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 이 종목 담아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 지금 바로 노란톡방으로 들어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어디로 들어오시면 되죠? 지금 노란톡방 화면에 QR코드 나가고 있는데요. 스마트폰 카메라 켜시고 QR코드에 카메라 갖다 대셔서 비추시면 노란톡 입장 링크 뜹니다. 그거 누르시고 오픈 채팅 참여하기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주식특수본 긴급소집 회의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방송 중에만 공개되는데 이제 한 10분도 남지 않았습니다. 여기에서 정확한 종목명과 매수가, 목표가까지 확인하셔서 손실 없이 여러분들 수익 실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반도체 테마까지 살펴봤습니다. 이제 오늘의 하이라이트죠. 급등 예상주, 포착주, 공개수백 포착주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 오늘은 어떤 테마에서 준비해 주셨을지 궁금해요. 어떤 테마인가요? 오늘은 제가 가지고 나온 테마는요. 2차 전지 안에서 좀 가지고 나왔습니다. 2차 전지. 네. 근데 2차 전지도 진짜 너무 뭐 잘 버텨준다는 느낌보다도 정말 잘 가고 있잖아요. 아무래도 2차 전지 자체도 이미 네. 이 시장 자체가 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되니까 네. 당연히 여기가 나중에 지금 실적이 어느 정도 올라가게 된다면 당연히 뭐가 되겠어요? 실적주가 되겠죠. 아. 그러면서 지금의 상승은 어떻게 보면 기대감도 있겠지만 자연스러운 실적주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어떻게 보면 에코프로의 급락부터 시작돼서 2차 전지가 끝났다라고 볼 수도 있잖아요. 네. 하지만 에코프로는 다시 올라가기 시작했고 그리고 외국인과 기관도 2차 전지를 다시 한번 매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우리가 또 2차 전지를 빼놓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같이 2차 전지를 공략을 해볼 거고요. 네. 어떤 기업인지는 화면을 같이 보시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너무 궁금하네요. 네. 제가 준비한 종목은 전기차용 배터리 부품 전문 업체예요. 배터리 모듈 엔드플레이트를 주력 제품으로 양산을 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이 엔드플레이트라는 것은 대부분의 전기차 배터리에 적용이 되는 제품입니다. 특히나 이 종목이 엔드플레이트는 엔드플레이트인데 튼튼한 매출처가 있어요. 어느 정도 안전한 매출처가 있다 보니까 사실상 여러분들이 흔히 알고 있던 이 2차 전지 대기업들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실적들이 어느 정도 꾸준하게 우상향을 이어나간다면 이 기업도 거기에 따라서 같이 실적주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LG 에너지 솔루션에서 생산하는 배터리 모듈 기준 50% 이상의 시장 점유율을 확보한 기업이에요. 자, LG 에너지 솔루션은 여러분들 다들 잘 알고 계신 기업이죠. 네. 물론 지금 에코프로의 상승에 좀 약간 못 미치는 굉장히 조금 아쉬운 기업일 수도 있는데 LG 에너지 솔루션의 기술력과 어느 정도 나중에 실적들에 대한 성장 가능성을 본다면 충분히 나중에라도 추가적인 상승이 예상이 되는 바 이 기업도 마찬가지로 따라 올라갈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주가 차트를 간단하게 같이 볼게요. 지금 이 종목 간단하게 차트를 보여드리자면 상장된 지는 얼마 안 됐습니다. 이번 연도 2월 달에 상장이 됐거든요. 2월 달에 상장이 되면서 이때 당시에 수급을 보면은 첫날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나왔고 그 이후부터는 어느 정도 저점을 잘 잡아나가는 듯한 흐름을 만들어냈었거든요. 거기에 와중에 여기 거래량도 그냥 어느 정도 받쳐주고 있던 상황인데 이때 당시에 딱 정확하게 제가 짚어드렸던 부분이 이 에코프로의 급락 시점이에요. 2차 전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 매물이 나오던 시점인데 이 기업도 역시나 그때 당시에 저점이 이탈됐습니다. 바닥을 깼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바닥을 깬 이후의 흐름을 잠깐 보자면 지금 여기서부터 1차적으로 수급이 한번 들어오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이때 당시에 상한가를 한번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 이후로부터 또 한 번의 조정을 재차 거쳐나가는 듯 했으나 바닥을 여기서 1차적으로 다시 잡고 어떻게 됐을까요? 두 번째 수급이 들어오면서 다시 한번 양봉을 그려 나갔어요. 네. 근데 그 이후부터 흐름을 본다면 단봉 캔들이 3번 정도 나오게 됩니다. 뭘 기다리고 있을까요? 지금 단기 이평선들이 따라 올라오는 걸 기다리고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횡보를 조금 해줄 수는 있어도 지금 최근의 수급량과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2차 전지들의 호재, 그리고 어제 테슬라도 급등을 했었죠. 이 2차 전지들의 호재들과 그리고 기관과 외국인들의 매수세까지 우리가 충분히 분석을 해본다면 이 종목의 횡보는 그렇게 길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고 가능성을 보고 있어요. 자, 이 종목 사실
이미 오늘 노란톡방에서는 매수가와 전략 나갔습니다. 그래서 오. 이미 진입을 한 상황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오늘 재차 다시 드리는 이유는 오늘 상승이 조금밖에 안 나왔어요. 나오긴 했는데 한 3% 내지 4% 정도밖에 상승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여러분들께 제가 다시 한번 아직도 2차 전지 종목 후발주를 잡지 못하신 분들에게는 제가 다시 한번 잡을 수 있도록 기회들을 드릴 수가 있겠죠. 자, 이 종목 제가 확실하게 상승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같이 한번 공략을 해서 이번에는 에코프로 같은 너무나도 고점에 있는 종목 말고 아래에서부터 차근차근 올라갈 수 있는 나중에 급등할 수 있는 종목들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얼른 노란톡방으로 입장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공개수배 포착주 2차 전지 테마 안에서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아, 진짜 에코프로, 2차 전지에서 에코프로 비행 보면서 너무나도 좀 미련을 갖게 되는 그런 종목들인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종목들은 이제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좀 보내주고 우리가 좀 저점에서 잡아볼 만한 종목이 뭐가 있을까라고 하시면서 지난 2월에 신규 상장한 종목입니다. 이 종목은 지금 저점에서 추세를 들어 올리려고 하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지금 공략하신다면 아주 좋은 타이밍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종목인지 정확한 종목명 필요하신 분들, 그다음에 매수가와 목표가까지 확인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지금 바로 노란톡방 들어오셔야 되겠죠. 화면에 나가고 있는 QR코드에 스마트폰 카메라 갖다 대셔서 비추시면 노란톡 입장 링크 뜹니다. 그거 누르시고 오픈 채팅 참여하기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이 종목 받아가실 수 있고요. 오늘 뭐 다양하게 나왔습니다. 2차 전지에서는 지금 공개수배 포착주, 그리고 반도체 종목, 그다음에 식품 종목까지 시장에서 주도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종목들은 저희가 다 골라서 보내드리고 있거든요. 놓치지 마시고 여러분들 가져가셔서 단 하루 만에 좀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전략으로 여러분들이 수익 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 내일 시장도 어떻게 될지 모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내일도 투자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 빅스 경찰관이 시청자분들에게 한 말씀 해주시면 좋겠어요. 제가 오늘 방송 시작부터 끝까지 말씀을 드렸던 건 네. 시장의 상승이 나오던 하락이 나오던 우리는 그만큼 거기에 따른 수급만 잘 따라가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시장이 하락하던 상승하던 지금의 종목들 이미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은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도 거기에 대해서 또 우리가 다른 수익을 챙기지 못하는 건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그 종목들을 기다리면서 제가 드리는 종목들로 수익을 챙길 수 있도록 노란톡방 안에선 매일같이 라이브 방송도 해드리고요. 네. 좋은 종목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제가 관심 종목 2개와 그리고 유력 상승 종목 하나까지 총 네. 3개의 종목을 준비해 왔는데 여기에 따라서 정확한 종목명과 그리고 전략은 제가 오늘 방송이 끝나고 나서 라이브 방송을 한 번 더 열어드리면서 여러분들과 간단하게 소통과 그리고 종목들 전략까지 한번 잡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놓치지 마시고 오늘 방송 끝나기 몇 분 안 남았습니다. 끝나기 전까지 바로 입장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라이브 방송에서 또 추가적인 교육과 함께 전략들 챙겨주시고요. 또 틈틈이 새로운 종목들이 발굴이 되거나 눈에 딱 들어왔을 때 소개를 해주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노란톡방 안에서 어떤 종목이 좋은지 뭐 투표 같은 것도 진행해서 여러분들에게 종목 선물 계속해서 드리고 있으니까요. 뭐 지금은 초전도체, 맥신, 2차 전지, 식품 이런 식으로 테마들이 주도하는 시장이다 보니까 발빠르게 좀 따라가는 전략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혼자서 하시기에는 매우 어려우시죠. 노란톡방 안에 들어오셔서 빅스 경찰관과 함께 전략 세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시 한번 수사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마지막으로 알려드릴게요. 화면에 지금 QR코드 나가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카메라 키셔서 QR코드에 카메라 갖다 대시면 바로 입장 링크가 뜰 겁니다. 그거 누르시고 오픈 채팅 참여하기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오픈 채팅방 입장 가능하고요. 이 방법도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주식 특수본 빅스 이렇게 보내주시면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검색해 주시면 노란톡방 들어오실 수 있으니까 편하신 방법 사용하셔서 입장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빅스 경찰관님, 네. 뭐 라이브 방송 통해서 교육도 해주신다고 하긴 하지만 요즘에 좀 투자하는데 유의할 필요도 있는 것 같아요. 너무 맞아요. 뭐 도파민성 투자다 이런 기사들도 많이 맞습니다. 나오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사실 간단해요. 너무 이게 냉정하게 테마가 이슈가 뜨더라도 냉정하게 바라보면서 이 재료의 지속성이라든지 그리고 이 종목이 정말로 안전할 것인지를 먼저 파악을 하고 들어가야 되는데 일단 불기둥이 보이면 먼저 들어가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네. 그런 분들은 막상 처음에는 수익을 볼 수도 있어요. 올라가는 걸 종목 잘 잡았으면은 적당하게 올라갔을 때 수익 실현을 해야 되는데 거기서 챙기지 못하면 여기에 욕심으로 인해서 급락이 나오게 되면 또 손실을 볼 수가 있겠죠. 지금 시청 중이신 분들 중에 아마 그거 이해하시는 분들, 인정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뒤늦게라도 항상
먼저 조금 늦게 수익을 보더라도 조금 더 덜 먹더라도 안전하게 확실하게 수익을 보고 나와라 라고 하는 종목들만 제가 드리고 있어요. 네. 그런 종목들은 제가 여기에서 드릴 수도 있지만 저는 그런 종목들을 대다수 노란톡방에서 먼저 드리고 있거든요. 제가 실시간으로 보면서 대응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막상 미처 가지고 나오지 못하는 종목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 안전하게 수익까지 챙겨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 방송 끝나기 전까지 꼭 들어오세요. 1분 남았네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오늘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